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 얘기 먼저 제가 하고서 이제 사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선교사의 최상의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늘 이 말씀이 저희 두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면서 조금 엄격한 신앙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부터 읽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기독교 학교인 그 정신여고에 갔더니 이 말을 멋지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No Bible, no bread라고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리카를 좋아했어요. 중학생 때는 특히 그 알버트 시바이처에 심취하여서 언젠가는 그가 세운 그 가봉의 람바렌의 병원 거기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도 했고 또 파스텔로치에 반했을 때는 언젠가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지 하는 그런 야무진 꿈도 꾸면서 늘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아프리카 가서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간호사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 동산병원에는 시스템이 그 신졸한테는 6개월 이상을 밤번 근무를 배당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밤에 일하지 않는 직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셔서 전미령 자매, 전자매 직업은 뭐야?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아시면서 이런 걸 왜 물어보실까 하고 좀 가만히 있었더니 전자매가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거는 본업이 아니야. 자매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창피했어요. 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자신의 삶에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있음을 이시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도 겨우 그 간호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 참 부끄러우면서 다시 또 한번 아프리카에 대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케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그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제 사촌 동생이 보고 언니 이거 언니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연락할 때 저하고 제 친구가 했어요. 제 친구랑 했는데 제가 되고 제 친구는 안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광고를 내신 목사님의 성함이 제 친구의 이름하고 딱 한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이 이름 비슷한 사람을 부르면 오해를 받겠구나. 집안의 사람을 불렀다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름이 전혀 틀린 저를 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케냐 시골 마을 그 진료소에서 약 2년 조금 못되게 사역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보츠와나 부르터기 선교부로 옮겨서 그 수도에서 멀리 떨어지고 남아공에 가까운 구드호프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조그맣게 이제 기술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행정일을 보고 스쿨 널스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허일봉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허일봉 선교사랑 결혼을 했고, 그리고 93년에 잠비아로 임지로 옮겨서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잠비아 정보를 보면요, 장로님 저기 아프리카 지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잠비아 뭐 이제 아프리카 많이 다니셔가지고 대강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를 모르시는 분들은 잠비아하고 감비아하고 많이 혼동을 하세요. 감비아에 워낙 그 선교사님이 유명하시니까 잠비아 그러면 감비아로 하시는데, 감비아는 저쪽 서쪽이고요. 잠비아는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중남부에 위치했는데 7개 나라가 삥 잠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내립국가예요. 바다가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인구는 1,7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러고요. 남한에 장로님 그 사진을 조금 이렇게 한 장씩 옮겨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 해마다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지만 월드뱅크에서 2016년에 한 게 가장 근래의 거라서 제가 했는데요. 지금은 1,730만 명에서 좀 됐다고 그러고, 남한의 7.5배, 평균 수명은 60일,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5명의 출산을 하고, 비는 1,475불, HIV 에이즈 감염률은 12.4%라고 이렇게 통계는 나와 있는데, 사실 체감하는 거는 이거보다 퍼센트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열은 다른 아프리카에 비해서 조금, 또 장로님 계속 그냥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냥 대체적인 정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정보를 보면 에이즈는 도시가 시골보다 더 많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고, 30대 내지 40대의 에이즈가 제일 높다. 어린아이들 영양실조를 보면 10명 중에서 4명이 영양실조다, 그렇게도 나오고, 물하고 전기 이런 거는 도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잠비아는 지하에 그 수자원이 꽤 그래도 있는 편이라서 일단 보홀만 파면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고요. 이제 요 루사카는 잠비아의 수도가 루사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빈민가스러운 사진인데,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빈민가도 있고 또 잘 사는 부유층 도시도, 그 마을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다 이렇지는 않아요. 루사카도 참 아름다운 타운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멋있게, 이게 한 중앙통인데요. 저기 딱 보이는 게 삼성. 아주 저런 사진 보면 삼성이 어떤 사람들은 일본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저런 거 보면 좀 프라우드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또 야경이 멋있게도 찍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폭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도 폭포 중에 하나인데, 반은 짐바브웨 1km 정도가 거쳐서 폭포가 있고요. 인디아에 1km 정도 있어서 토탈 2km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폭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잠비아에는 사실 지하 자원이 구리밖에는 무슨 어떤 수입원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폭포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그나마 나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고요. 이제 잠비아 사역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에 잠비아로 가서 새로이 지부 개척을 하라고 선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오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데 정말 우리의 나라라는 것만 알았지 잠비아가 어떤지는 전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한번 답사락도 하고 가지,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가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답사 갔다가 뭐 살기가 어렵고 힘들면 안 갈 것도 아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어떤 형편이든지 아골골짜기라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스테이션 웨건에다가 이불, 냄비, 쌀, 옷, 기본적인 거 싣고서 저희가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보츠와나는 사막이 90%거든요. 그래서 기후도 굉장히 잠비아랑 틀려요. 쨍쨍한 그 사막 기후였는데 오는데 그 한 광야 같은데 그때는 뭐 전혀 우기도 아니어서 비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햇빛이 쨍쨍하는데 무지개가 하늘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희는 이게 우리가 잘못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 앞에 운전해 가는데 저희 앞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혼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이제 계속 왔어요. 그래서 한 1200km를 달려서 국경을 지나서 이제 오니까 첫 번째 도시가 리빙스톤, 조금 전에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리빙스톤까지 왔는데 저희 차 번호가 이제 보츠와나 번호니까 잠비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서 저 외국 차가 왔구나 하더니 순식간에 저희 차를 둘러싸더니 저희 위에 그 물건 옮기는 거를 빼서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츠와나에서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더 보내면 안 되겠다. 더 밤이 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가려고 하는 수도까지 가자 해갖고 450km를 더 달려가지고 루사카에 왔어요. 루사카에 왔는데 또 밤이라서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그 페트롤 스테이션 주유소에 가가지고 여기서 가까운 모텔이나 호텔 그런 게 어딨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거 알고 들어가서 이제 가르쳐줘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하루에 모텔 값이 45불인데 저희가 가져간 돈으로는 모자라더라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그게 이제 미국 그 남침리 교단에서 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래서 조금 싸갖고 거기서 가서 이제 자는데 그날 저녁에 둘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있을 집도 구해야 되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이스하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둘이서 똑똑하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둘이 엉엉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여튼 그러고서 잠을 자고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그 게스트하우스도 비싼 것 같아서 더 싼 여관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 여관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이런 셀폰도 없고 잠비아는 더더구나 또 그런 것도 없고 공중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다 교환원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를 하는데 교환원이 전화 한 통에 차지를 하는데 막 달러로 굉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갖고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이 교환원이 내가 그러면 집을 구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자기네 신문 그 잠비아 데일리 메일에서 집 구하는 광고를 하나하나 하더니 한 군데를 가보자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은행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1년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연수를 간대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집을 세를 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니네가 집세를 1년치를 주면 자기가 쓰고 있던 냉장고, 자기가 쓰는 사서함 열쇠, 자기가 쓰는 전화 그것까지 다 놔두고 가겠대요. 그래서 그럼 집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좋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얼굴이 조금이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하얀 사람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에서 하여튼 저희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매일 도둑이 왔어요. 사실 저희 가지고 간 게 없기 때문에 훔쳐갈 게 없는데도 이 외국인이 차를 가지고 이사를 왔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맨날 도둑이 오곤 했는데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전화를 놓을 수도 없었죠. 그때 저희가 가지고 간 돈으로는 사서함 한번 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뒷돈을 주지 않으면 사서함을 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저희가 가져간 돈으로는 냉장고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잠비아 날씨가 하루에 24계절이 다 들어있는 셈이거든요. 낮에는 많이 더워요. 그래서 음식을 밖에 놔두면 다 상하는데 냉장고 없이 사는 건 참 힘든 일인데
그 아주 필요한 그 기본적인 냉장고, 전화, 사서함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아,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갔더니 저희보다 6개월 먼저 오신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현지인 교회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6개월 먼저 오셨어도 저희보다 잠비아 선배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그분이 미리 알고 계시던 분들을 소개를 해줬고 그분들은 북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잠비아에 잠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교제하면서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소개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1999년에 저희가 정식으로 구르터기 선교회를 잠비아에다 지부를 등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이천 전도 진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미 케냐에서 6개월간 국립병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발급받은 케냐 간호사 라이센스가 있었고 또 보츠와나에서도 받은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잠비아 간호협회에서는 쉽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부의 부회장이 리폼드 처치 그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은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 이렇게 4명이 한 팀이 돼서 그 목사님이 속한 그 교단 개혁교회 내에 좀 어려운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동전도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잠비아는 의사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나온 기초의학을 끝낸 그 클리니컬 오피서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나마 그 클리니컬 오피서가 없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1차 진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줬고 보건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안에서 약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희에게 줬어요. 그래서 진료를 하러 가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 와서 기다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줄 서서 기다리면 우리 그 부회장 은쿠아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한 다음에 표를 나눠주고 또 차트를 나눠주면 저와 사모님은 환자들을 돌보고 보건 교육도 하고 카운셀링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허성교사는 드레싱 상처 치료를 해줘요. 상처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 성격이 워낙 좀 꼼꼼해갖고 상처 치료를 의료인은 아닌데 이제 하도 습달되게 그거를 하다보로 해버릇하니까 습달하게 아주 치료를 참 잘해주곤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막 온 먼지가 저희를 감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시는 것처럼 교회 하나를 졌어요. 교회 하나를 져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보통 때는 전도 이렇게 이동 전도 진료할 때 그 장소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개혁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희를 잘 섬겨주는지 정말 저희가 섬기러 갔다가 많은 섬김을 받고 왔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희가 배고프다고 우리끼리 밥을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알고서 슬쩍슬쩍 이렇게 피도 갖다 옆에다 놔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또 진료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곤 했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어떤 아이가 왔는데 통역이 얘기를 했는데 배가 아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히스토리 물어봐도 배 아픈 게 모르겠어요. 왜 배가 아픈지. 그래서 혹시 너 배고프니? 그랬더니 밥 언제 먹었니? 그랬더니 오늘은 하나도 뭘 먹은 게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오느라고. 그러니까 얘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경일 텐데 상황일 텐데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꼭 빵집에 빵 공장에 들려서 그 빵을 사가지고 같이 가서 저희가 배고플 때쯤 같이 빵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먹고 우리도 먹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5천 명 먹이신 말씀도 있고 4천 명 먹이신 말씀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먹이시면서 환자들도 치료하셨다는 그런 생각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너무 놀란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할 때는 뭐 그런 케이스를 도무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물론 아프리카에 다녀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또 환자가 왔는데 그거 찍겠다고 카메라를 또 이렇게 들이대면 환자들이 우리를 뭐로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또 못 찍은 것도 많아요. 근데 꼭 환자들한테 사진을 찍으려면 저희가 허락을 받고 그 사진을 찍곤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환자 중에 손등에 온통 뭉그러져 갖고 고름이 잔뜩 묻은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말씀이 자기가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마지막에 대학병원을 갔더니 이 손목을 자르라 그랬대요. 이 상처는 낫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가 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한국 선교사들이 이동 진료 오는데 거기라도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고 손을 자르더라도 자르자 하갖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근데 정말 심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정말 정성껏 치료를 해줬어요. 정성껏 치료를 잘 해준 다음에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도 이렇게 드릴 텐데 할머니가 이 약을 드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 약을 꼭 드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는 환자들한테 다 하는데 환자들이 그러면 다 네 그러고 가요. 근데 이 할머니는 내가 기도할 텐데 당신들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참 특이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도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2달 정도 후에 그 마을을 다시 갔는데 진료가 거의 끝났는데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저희 통역하는 자매가 저 할머니 모르겠냐고 하면서 이렇게 저 끄트머리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 한 명을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상처 때문에 온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희한테 가까이 오시더니 손을 보여주면서 상처가 이렇게 깨끗하게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손을 자르려고 했던 그 손을 이렇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다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라 해서 돌봤는데 하나님 그 후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해서 그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 사역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요. 몇몇 그냥 저희가 찍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진료하기 전에 또 같이 기도하고 돕는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요 다리 아픈 이분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화상을 입어갖고 저렇게 다리가 심하게 상처를 입었는데 요 때는 그래도 상처가 많이 좋아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카젠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카젠바 얘기는 이렇게 여기 카젠바에도 저희가 진료를 다녔거든요. 진료를 다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료하지 말고 좀 퍼머넌트한 빌딩을 짓고 클리닉을 하나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97년에 진료소를 마을 사람들이 벽돌도 굽고 다 자기네들이 조를 짜서 저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철이라든가 시멘트랑 이런 거는 루사카에서 가다 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봉사를 해서 저 진료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진료소를 세워서 현지인 엘리나 간호사, 여기 노란 앞치마 입고 있는 분이 엘리나 간호사인데 저분은 나이가 저보다 3살이나 더 많은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요. 잘 이렇게 엘리나 간호사가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1월 달에 갑자기 의료협회에서 저기 감사를 나간 거예요. 시골에 감사를 나가갖고 야 니네 상주 의사도 없는데 여기서 클리닉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문을 닫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닫으라 그러면 닫읍시다. 싸우지 말고 일단 닫읍시다 해갖고 닫았어요. 닫고서 이제 그 사이에 조그맣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약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간이 약국을 세워서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헤드맨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추장한테도 찾아가고 관할 기관에 끈질기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관할 기관이 루푼사 보건국이었는데 거기에서 니네가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청원을 하니까 우리가 니네 클리닉을 한번 가보고서 결정을 해야겠다 하고 진료소를 왔어요. 근데 진료소를 와서 보더니 이제 이게 보기는 좀 허술해도 그 안에 7개의 방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델리버리도 할 수 있고 급한 대로 입원도 하나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보더니 아니 다른 마을에 있는 클리닉보다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의사가 없다고 문을 닫느냐. 의사가 있는 시골의 클리닉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네가 관할을 해줄 테니까 문을 열라고. 그래서 1년 조금 후에 16년 2월 달에 다시 문을 열고 그 루푼사 보건국에서 관할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간호사 한 명은 계속 보내주기로 했고 저희 쪽에서는 다른 직원들 월급 주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내서 클리닉이 계속 운영되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클리닉이 세워질 때 마을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클리닉에 있는 위치가 수도에서 한 100km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면 잠비아 그 루사카 도시는 디지털 시대예요. 저희랑 똑같아요. 저희 뭐 사람들이 중고 헤드폰을 갖고 와서 팔면 잘 팔리겠지 해갖고 한국 분들이 그런 장사를 하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뭐 삼성 최신 모델이 나오면 여기도 같은 시간에 삼성 그 모델이 나와서 그렇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사카는 그런 우리랑 똑같이 가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고 한 100km만 떨어져도 석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나무 잘라서 불 피워갖고 밥 먹고 보홀도 제대로 없어서 강물해서 먹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 카젠바를 진료소를 세우고 나왔더니 이제 그 당시에 그 독일에 있는 그 합기도 사범님이 그분의 제자들이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그 제약회사에서 좋은 약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전 약을 안 쓰던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게 이렇게 약을 주면 너무너무 잘 낫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랑 스위스에서 온 약들이 무슨 강한 그런 어떤 항생제나 그런 제약이 아니라 좀 뭐라고 그랬죠? 그거 허벌 그런 것 종류도 많고 또 특별히 오인트먼트는 정말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루사카에서 한 분이 오셨다가 카젠바 진료소에서 준 약을 바르고 피부병이 깨끗하게 난 게 이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카젠바 클리닉이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하루는 딱 마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자기 위통 옷을 벗더니 상처를 보여주시는데 이 명치 끝에서부터 치골까지 상처가 있는데 수술한 상처인데 군데군데 좀 터졌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이 상처를 갖고 얼마나 이렇게 먼 데서 오셨냐 했더니 약 10km 떨어진 데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 상처가 안 터지고 그 길을 걸어갖고 왔다는 게. 그래서 왜 무슨 수술을 했느냐, 어디가 아파서 수술했냐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당장 하자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도 모르시더라고 아저씨는. 근데 하여튼 수술해서 진물이 나오니까 저희 진료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잘 해드리고 복대 감아준 다음에 아유 아저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상처
이런 상태에서 오래 걸으면 상처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 복대하고 집까지 무사히 잘 가시고 저기 상처 치료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저씨도 상처가 잘 났다고 그래요. 시간이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갔더니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마른 콩이랑 마른 옥수수 가지고 코에다 집어넣는 장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그걸 집어넣고서 막혀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차 시동 끄지 말고 얘 빨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더니 아이 코가 옥수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불어 터져서 빵빵하게 안에서 불어 터져갖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핀셋으로 이렇게 조심히 해줬더니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저희는 그게 무슨 큰 일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저희들을 마침 그 때에 저희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급하다고 이 시간 끊으면 이 아이 숨 넘어가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를 바로 그때 보내셔갖고 아이를 또 이렇게 돕게 해주신 적도 있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구나 그렇게 또 생각한 적도 있고 까투바라는 마을에서는 진료가 끝났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봤더니 아까 그 두 다리에 화상 입은 아저씨가 누워 있는데 지금 그 사진에서는 많이 드라이 됐지만 처음에 갔는데 막 이게 인펙션이 심해가지고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루안다에서 그 내전을 피해서 잠비아로 혼자 피난을 오신 분이었는데 간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초가집에 중가운데에다 숯불 펴놓고 있다가 간질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 쓰러졌는데 그 숯불 위에다가 두 다리를 놓고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화상이 심해졌는데 그때는 기지도 못하니까 마을 그 옆집에서 조그맣게 이제 음식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연명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돈도 주면서 계속 먹을 거를 좀 해주라 그러고 아저씨가 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말이 통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치료할 거를 이렇게 쌓아주고서 해주고 저희는 오고 했는데 자주 가보지를 못하니까 상처가 빨리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저씨를 데려다가 이 카투바라는 마을에서 카젠바 마을까지는 좀 멀었지만 진료소가 있는 카젠바 마을에다가 옮겨드리고 그 아저씨를 치료를 잘 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제 상처가 어느 정도 굳어졌고 잘 났어요. 그래서 저 다리 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제 선생님이었으니까 클리닉에서 서기 일도 도와주고 같이 아침마다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참 준비치 못한 일이었지만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가 데려다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락 없이는 장례를 못 치르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제 관이랑 그 장례에 필요한 것들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장례 치러드리고 이제 또 장지에 묻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유 여러분들 고맙다고 이렇게 이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도 했고 오늘 장례도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낯선 곳에 와서 이 사람 장례 치러주는 것만도 우리는 감동이 된다면서 아유 당신들은 진짜 진정한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옆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이 정말 그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모욕적인 말을 저희한테 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도 나도 좀 푹 쉬고 싶다. 우리 둘이서 우리 어디론가 좀 가서 좀 떠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미령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참 어리석게도 좋은 휴양지에서 푹 쉬면 우리 마음이 수그러들고 또 가라앉혀질 것 같았는데 그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있을 때 참 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없는데 사진에 보면 카젠바 유치원 사진이 좀 몇 장 들어있어요. 카젠바 마을에서 진료소를 세우고 나니까 세울 때쯤 초등학교는 있는데 유치원이 없으니까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좀 보살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그 진료소 옆에다 유치원을 세워서 97년도에 유치원을 세워서 장로님 조금만 더 가시면 유치원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해에 맨 처음엔 35명 하다가 이 마을도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25명이 한 해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97년에서 이번이 2020년이니까 23회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이 졸업생 중에 어느덧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생겨서 정말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 졸업생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인슈어런스 회사에서 일하다가 우리를 알아보고 자기가 도맡아서 그 일도 해주고 그래서 참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체험하고 살았고요. 또 그 후에 보면 이제 거리의 아이들 협력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의 주된 사역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소문이 좀 났는지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 센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사실 저희 두 사람이 그때 재정적으로도 뭐 넉넉지 않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금방 예스를 못했어요. 근데 그 아론 목사님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지 하루는 그럼 한번 방문이라도 한 후에 우리가 대답을 하자 하고 그 센터를 방문을 했더니 가서 보니까 정말 뭐 망설일 여유가 없더라고요. 너무 열악하고 저희가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의 아이들 센터를 돕기를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아이들 건강 체크도 해주고 또 위생 교육도 시키고 많이 또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병원비도 보태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는데 하루는 남자아이가 피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비아에는 그 강가에서 수영해갖고 그 빌하르지아 때문에 피오줌 싸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도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병원 가서 소변 검사랑 피 검사 좀 하라고 보냈는데 뭐 그냥 파라세타몰 그거만 받아갖고 오지 피 검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냉대를 받고 얘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비를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구나 싶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허성기사한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그럼 우리가 그런 병원을 짓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땅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 당시 뭐 저희 수중에 땅 살 돈이 있어서 알아본 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보러 다녔는데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신목남고에 그 땅을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조그맣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20에이커 땅을 판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저희 영어 억양이 아무래도 잠비안하고 조금 틀리니까
아주 빼짝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찰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현찰을 주면 땅값을 싸게 해주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땅이 20에이커인데 저희가 좀 전에 보러 다니던 5에이커보다 땅이 싸고 땅도 길가에 있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러면 그분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그 땅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며칠까지 지불하겠다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미국의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대요. 8,000불 얼마 8,000 몇백 불을 서약을 했는데 이 돈을 급하게 자기네가 잠비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또 송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지금 그 직급의 치소모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소모 센터 사진을 좀 보면 조금 장로님 네, 이 센터의 아이들이고 센터에 이제 가서 위생교육 하는 거고요. 조금 뒤로 조금 한 번 더 올라가 주시면 요 왼쪽에 아이들 뭐 먹는 거는 이제 이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이 되면 센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네들이 불편했던 그런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치소모 병원에 오면 저희가 이제 검사 후에 이렇게 또 간식 주면서 밀린 얘기들도 하고 또 아이들 뭐 책 같은 거 오면 책도 보여줘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조금 또 올려 끝까지 거리 이렇게 단기 선교팀 오면 같이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만들어서 좋은 시간 또 갖기도 하고요. 네, 네 이제 소모 그 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땅을 산 후에 그 보츠와나 선교부의 이제 보츠와나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아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방해들을 하고 어떤 분은 선교비를 저희한테 100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선교병원 짓는 데는데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랬다면서 둘수박 하나를 갖고 와서 돈을 주기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감사를 드렸고 이제 그 건물은 어느 정도 좀 좋아졌어요. 건물을 지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했어요. 병원이라는 게 건물만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병원은 지어졌는데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병원이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자원해서 오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조바심이 생겼는데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아프리카 선교 비전 트립을 오는데 생병원과 관계된 분들이 오신대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그분들 중에 누가 자원하시려나 하는 기대를 품고 이제 환영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박상훈 원장님께서 예전 호주에서 국제기독의사 수련회 때 같이 그 한방을 썼던 의사가 잠비아 분이었대요. 그렇다고 우리가 잠비아 가니까 이왕 거기 간 김에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소문에서 만남을 주선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소아과 전문의 닥터 신고고였어요. 그래서 박 원장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선뜻 자기가 병원장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보내주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잠비아 소아과 의사이면서 목사님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참 했죠? 사역에 네, 영성사람 듣는 거 아니고 다 가정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 참 멋진 플래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이름을 치소모 병원이라고 쳤어요. 치소모는 이제 냔자로 은혜라는 뜻인데 거리의 아이들 센터가 치소모 센터이기도 하지만 이제 은혜로 지어지는 병원, 은혜로 운영되어지는 병원 해서 치소모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깬 적이 있어요. 자고 까거라 이제 곧 까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그런데 보통 선교사로 나갈 때는 뭐 어떤 다짐이 섞인 그런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깨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여튼 근데 잊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찬송의 그 뜻이 다 제 사역 현장에 있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사역 현장이 저에게는 은혜 바다더라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와서 보니까 참 내가 지녔던 신앙에 대한 교만함도 회개하고 또 죄인임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남을 판단했던 것도 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판단했던 것을 회개한 것 중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아들인 마포 화열 선교사님,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이 간호대학의 학장이셨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영어를 하고 서무과장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저희 학생들이 저분은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한국말도 못해 그러고 막 흉봤거든요. 근데 제가 잠비아에 오래 있는데 잠비아 언어를 못해요. 그분이 한국말 못한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함부로 남을 판단했던 거 또 회개했죠. 참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소모 병원을 다시 한번 사진으로 저희가 흩어볼게요. 지금 이 사진 보면 뭐 저희가 일하는 거가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좀 병원 세울 때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감사하게도 병원이 세워질 때 미국에 있는 이글스 네스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갖고 그분들이 의료 기부를 많이 해주셨고 2010년 7월에 개원일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사진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계시는 구루터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축하해줬고 밑에는 처음 간호과장과 저희 간호사 팀 사진이고요. 좀 그 다음 해주세요. 네, 저희 병원 앞에 전경이고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 병원의 이제 첫 번째 대상은 거리의 아이들이 75만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오면 다 무료고 인근에 있는 그 고아원과 중증장애 센터들 아이들이 오면 무료이고 또 네, 조금 더 계속 좀 가주세요. 이제 저희 내부 리셉션과 잠비아가 약간 건조하기 때문에 중앙에 연못 하나를 넣어줬고 여기 소아과 전문의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분이 닥터 신고고고요. 또 24시간 운영하는 이분은 레지던트 닥터고 병리검사실 방사선과 있고 입원실 분만실 있고 아트 서비스 에이즈 환자들 안티리트로바이럴 약 주는 거 하고 영유아 예방 접종 5살 미만의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예방 접종하고 엄마들 또 교육도 받고 여기 12세 환아 진료비 말라리아 검사비 지원은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연결해 주셔서 서울 아동 클리닉 네트워크에서 저희에게 헌금을 보내주세요. 매월. 그러면 그 헌금으로 아이들 진료비를 50% 무료로 해주고 또 말라리아 여기 아이들 사망의 가장 주요 요인이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검사비 또 지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치소모 병원에 등록된 아이들 여기 아줌마가 아기 하나 안고 있는데 얘가 사실 아기가 아니에요. 5살 난 임마누엘인데 이 아이가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버렸어요 얘를. 그래서 그 고모가 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또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고요. 또 한 번 좀 올라가 주세요. 지역사회 그리고 저희 옆에 이제 멀티플 디세이블 애들이 있어요. 뭐 못 들으면서 이 뇌성마비인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고 여기 청진하시는 분이 닥터 신고 오세요. 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직원들 클리니컬 미팅, 이 나라 의료협회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병원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의료 저기 클리니컬 미팅이라든가 스텝 미팅 한 그 레코드를 잘 기록해 놔야지 그 나중에 1년에 그 병원 그 감사 그 한때 스코어로 매겨지거든요. 그러면 또 매일 아침 디보션 그 예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월요일과 금요일은 저희 병원의 원목이신 아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환자들 신방도 하시고 그래요. 조금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시고, 또 병원이 크지 않고 직원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응급 상황일 때 앰뷸런스 할 때는 누군가 다 전 직원이 가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 앰뷸런스 그 훈련하는 모습이고요. 1년에 한 번,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한 200km 떨어진 시골에 가서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 학생들 건강 검진을 했어요. 특별히 이 사역에는 굿네이버스의 주된 사역인데 저희가 협력하면서 같이 했는데, 이제 소아과 원장님이 그 팀을 꾸려서 가서 아이들 소변 검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 검진 해주는 모습이고요. 또 잠비아는 내셔널 백시네이션 위크 해갖고 1년에 이 주간이 몇 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특별하게 홍역을 접종한다든지 폴리오 같은 거를 놓친 아이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보충을 해주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치소모병원도 무료로 다 이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조금 더. 네, 저희 병원 직원들 사진이고요. 조금 더. 네, 이것도 직원들 사진. 계속 좀 올려봐 주세요. 네, 병원의 다양한 행사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사진은 저희 이사회를 1년에 4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 여기 로제타 홀 기념 사업으로 고대 의대에서 홍순철 교수님 그때 오셨죠. 이 학생들 같이 저기 그룹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그 치소모 병원 거기에서 계시면서 현지 의대생들하고 같이 컨퍼런스도 하셨어요. 그리고 거리의 아이들 센터에 가서 또 즐거운 시간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특별히 아직 잠비아는 말라리아가 아주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4월 25일 말라리아 데이 때 이렇게 미리 온 순서대로 모기장도 무료로 나눠주고 말라리아 테스트도 또 디스카운트 해서 말라리아가 얼마나 예방이 중요한가 그런 것도 가리키는 날입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고, 이제 이건 펀드레이징 바자인데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소통도 하기 위하고 또 홍보도 하기 위해서 2번 정도 이렇게 바자회 하면서 주민들을 섬기곤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병원이 2010년도에 오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좀 잡아가고 이러는데, 슬슬 저희 직원들이 간호대학을 세우자는 얘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역량으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고 대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언젠가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근데 계속 저희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대답에 아주 긍정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병원장과 간호과장이 적극적으로 3년제 간호학과와 임상의학과를 개교하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그 제안서를 이사회에 상정을 하고 운영한 후에 통과시켜갖고 허락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그 몇 년 전에 그 의료기기 훈련센터를 세우려고 지어놓은 건물 2동이 있었어요. 그 2동을 이용해서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가지고 올해 2월 2021년 2월에 제라 국제보건대학에 개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라라는 말은 제 발음이 좀 그런데 제라 ZERA는 히브리어로 씨앗을 뜻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해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제라 대학에서 기독 의료인들로 교육받고 훈련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닌 거룩한 씨로 되고 또 한 알 한 알의 그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 수많은 열매를 맺길 소원하면서 제라라 부르기로 했어요. 잠비아는 G로 시작하는 단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쉽게 부를 수 있고 기억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도 드렸습니다. 현재 1학년으로 이제 간호학과 7명, 임상의학과 5명이 공부를 하다가 6월 달에 임상의학과 1명이 낙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7월 8일 오늘부터 후반기 학생 모집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각과 정원 50명인데 저희 학교의 약점이 아직 기숙사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서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에는 끼지가 못한대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중교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는 기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학장을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미세스 아이린 신고고라고 병원장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예전에 치소모 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일을 하는 중에 어느 그 간호 대학이 새로 오픈하면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갔어요. 워낙 실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 주인이 인도 사람인데 영적으로 맞지가 않는데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려니까. 그렇다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다시 치소모 병원으로 와갖고 기독 의료인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르짖으면서 제라 대학의 모든 시작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물론 월급은 저희가 그 사람들 주는 만큼 못 주고 절반도 못 미치지만 이게 자기의 사역이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일한다 그러면서 참 재정적인 어려움도 개척자라서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라 국제보건대학은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그 미주 지부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10m 곱하기 10m의 크기의 교실 3개짜리 강의동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계속 지어야 할 건물로는 기숙사도 필요하고 기숙사도 4동이 필요하고 한 동에 48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시설, 부엌시설, 강당,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인터넷, 요새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많이 하겠는데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이북으로 공부할 그 컴퓨터도 30여 대 또 필요하고 도서실 중축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병원으로 저희 병원에 실습이 오지만 더 큰 대학병원에 실습을 나갈 때는 학생들을 태우고 다닐 대형 버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학기를 마친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신생아 같은 학교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 제목들도 많은데 그런데 사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도 않고 모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건축을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저희가 항변을 했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순종하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라고 그렇게 막 항변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후에 받은 영적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일도 억지로 힘겹게 할지라도 훗날 이 대학을 통해서 훈련된 학생들이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함으로써 주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를 드렸고요. 제라 사진 좀 몇 장 볼게요. 제라 처음에 이제 원래 요거보다 먼저 저기 첫 번째 사진이 원래 있던 건물인데 저거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학교를 시작했고요. 그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킬드 조금 그 다음 것도 사진 좀 보시면 아주 그 스킬스 랩은 한국에 비하면 아주 안 좋죠.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 너무 수준급이래요. 그래서 이 대학이 오픈하기 전에 간호협회랑 의료협회에서 감사를 나왔거든요. 나와서 보고 그 시설이 미치지 못하면 허락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아직 뭐 다른 그 건물은 없어도 이 스킬스 랩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정도면 엑셀런트하다고 그랬대요. 그렇다고 허락을 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강의동도 마련했고 조그맣게 도서관도 마련해 있고요. 또 학생들 이렇게 병원에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인더스트리얼로 가서 소방서에 가서 견학도 하고요. 간호대학은 1학기를 마치고 실습을 병원에 나가야 되는데 병원 실습 전에 캡을 써야 된대요. 그렇다고 이 캐핑 세리머니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요. 지금 그래서 원래 있던 두 동을 연결하는 연결복도를 짓고 리셉션도 좀 증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강의동 이렇게 빔을 빔 스트럭처로 해서 강의동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아론 목사님이 저희하고 긴밀하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하루 채플 시간에 아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짧게 저는 그냥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이남으로 혼자 피난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저를 낳으셨는데 딸 아들 따지지 않고 나에게도 핏줄이 생겼다면서 무척 저를 예뻐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제가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만 하면 아버지는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그럼 우리 딸이 얘기하면 다 해줘야지 했던 그런 식으로 하고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입시 저 때까지는 시험을 치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맹장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맹장에 암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맹장인 줄 알고 열었더니 암이었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충격이 컸죠. 저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후 사니까 무슨 툭 하면 조금만 일이 있다든가 사람들한테 뭐 제가 어떤 감정을 좀 그 느낀다든가 이런 저기 뭐라 그러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늘 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다 이런 거 했을 텐데 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줬을 텐데 하도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강한 음성으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지 않고 죽은 아버지만 찾느냐. 그때 그 소리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곧바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섭섭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은 아버지 안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찾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음성은 강한 책망이었지만 또 너무나 확실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든지 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버지한테 투정도 부리고, 어떤 때는 힘든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저는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머리털 몇 개인지 다 아시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너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선교 훈련 중 구루터기 해외 선교회에서 한 서약 헌신이 기억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거죠. 땅의 영화를 포기할 것, 대상의 모양이 되어 섬길 것, 죽기까지 복종할 것.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대상인 잠비아의 모양이 덜 되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죽지 못한 저를 보면서 하나님 참 많이 힘드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월하게 사용하시는 참 실리콘같이 부드러운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잠비아와 저희 두 사람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60여 명의 현지인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잠비아 사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햄녀 부족한 딸이 자랑을 했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는 말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야기만 남게 해주세요. 잠비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기독의사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앞으로 더욱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간증 중에 살아계신 아버지 안 찾고 왜 죽으신 아버님을 찾느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많이 위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참 감명스럽습니다. 저희 모두 다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찾아서 저희가 오늘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강음 우리 회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인사 좀 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수술이 늦게 끝나서 아마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요. 지금 조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서로 질문하시거나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다부에 강동원 선생님도 들어왔고 신정 선생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용천 선생님 들어왔고 인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홍순철 교수님도 들어오셨어요. 네. 자, 우리 순서를 우리 용태순 교수님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앞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오늘 좀 다른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감동적이고 그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다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말씀 감사하고 아까 그냥
제가 들은 부분부터 그냥 듣다가 네. 조금 잘 이해가 안 된 거. 아까 그 길가에 있는 무슨 공터를 사셔서 이렇게 한 거가 지금 지금 대학 그거를 하신 건가요? 아까 무슨 센터 같은 걸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저희가 산 그 터를 이용해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 병원을 기초해서 이 현지 분들이 원하셔서 저희가 간호대학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 그게 그 터군요, 다. 네, 12에이커 땅이에요. 그러니까 20에이커니까 예, 24,000평 정도 됩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세우고자 합니다. 네. 아니 잘 나중에 알겠습니다. 종합대학을 세우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점점 발전해가지고 의과대학도 세우시고 더 발전하시고 또 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컨트리뷰션 할 분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우리 홍순철 교수님은 지금 어디 회의가 또 늦게 끝나서 지금 차로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인사하시고 우리 전민호 선교사님이 아까 강연 중에 언급하셨어요. 로제타 홀 비전 트립으로 옛날에 2017년도인가? 네. 다녀가시죠. 네, 저도 네 당시에 선교사님이 주신 명함에 금장으로 하트를 넣으셨어요. 네. 기억하세요? 네. 네, 기억합니다. 아, 교수님 같이 오셨잖아요. 땅하고. 네, 그 명함에 있는 하트가 제 핸드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트가 있으면 치소모병원에 하트가 있으면은 제 핸드폰이에요. 그 당시에 갔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때 이제 간호대를 준비하려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었고, 그리고 사실은 당시에도 많은 간증들이 저희 짧은 기간 비전 트립이었지만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도 마음속에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사실은 비전 트립 멤버가 많았는데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해주셔서 아주 추억에 남는 바베큐 파티를 대접까지 받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는 너무 좋습니다, 선교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예, 교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바베큐 파티 다시 해드릴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다른 분도 좀 하실까요? 우리 강동원 선교사님은 짐바브웨. 짐바브웨.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지금 뭐 낮 시간에 일하고 있는 중이라 그냥 이제 계속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네. 뭐 화면이 나오게 하기는 힘들고 장소가 장소라서. 예,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잠비아와 짐바브웨는 뭐 거의 북한과 남한처럼 과거에 북로디지아 공화국하고 네. 남로디지아 공화국 항상 옆에 있는 나라고 같은 아프리카 미래재단 통해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네. 계시는 이웃 선교사님 꼭 뵈려고 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름대로 아프리카 미래재단 통해서 각 지부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뭐 모임 줌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바로 옆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라위에도 가본 적이 없고 잠비아에도 가본 적이 없어서 항상 이제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미령 교사님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뭐 저희 아내와도 계속 이제 의료적인 문제로 얘기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간증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들었던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전민호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잠비아 한인분들 중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컨설트를 다 짐바브웨에다 하고 있어요. 그럼 네네네. 얼마나 열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말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세요. 네. 막 네. 대사관 통해서 보내주셔서 생명도 또 살리시고 네. 너무 감사를 드리죠. 근데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네트워크를 이뤄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그동안에 일을 많이 정말 하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없었으면은 오늘 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네트워킹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기독교사회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로 아프리카 사역을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자극도 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하고 있죠. 네. 자, 우리 또 신전수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신전수 선생님은 아프리카에 저기 강의하러도 많이 다니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한번 조금 인사하시고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들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불러주셔서 화면을 켰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전미령 선교사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마 한국기독교사회에서 한국기독교사회 60년사를 최지배 교수님 주관하에서 최지배 선생님 주관하에서 아마 그걸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카톡에다가 이렇게 그 지난 자료들을 막 올리시는데 제가 자료를 올리는 걸 읽어보지는 않는데 보다가 전미령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썼던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전미령 선교사님 그 사진이 있어요. 그때 사진이 근데 제목이 보츠와나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니까 한 20대 사진이지 않을까? 20대나 30대 사진, 흑백 사진인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지금 그때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때 굉장히 젊으셨을 때 사진. 예, 그래서 전미령 선교사님이 지난 제가 며칠 전에 이걸 오늘 다 받아서 한번 보관해 놔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카톡에 보니까 전미령 선교사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으로 듣게 돼서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 가지 그 사역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그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풍경인데 아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정말 병원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학교도 하시고 또 그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함께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존경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좋고 또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분들도 편하게 질의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백강훈 회장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이제 언제 또 다시 돌아가시게 되나요? 계획하고 있는 스케줄은 지금 저기 잠비아예요.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제 소식을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었구나. 네. 뒤에 백그라운드가 멋있네요. 한국이라고 할 정도. 네.
그 저기 갑자기 대학이 시작이 되니까 그냥 처음에 과거에 졌던 의료기기 훈련센터 이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더 건물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좀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쭉 열거한 거 보니까 너무 많아갖고 그게 어떻게 다 담아지고 지어지고 또 그걸 해야 될지 뭐 보니까는 인터넷 시설도 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강당도 있어야 되고 학생들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휴식 공간도 있고 체육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강의 시설도 또 추가해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네, 그걸 하나하나씩 다 채워주시겠죠? 네.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제가 작년에 회장하고 있을 때도 계속 아프리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국기독교사회하고 아프리카 미래재단하고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역도 같이 했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서로 돕는 일을 하자 그렇게 작년에 사역을 같이 어느 정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더 강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지난번에 또 뭐 책도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책 모으기도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많이 전달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또 잘 금방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계속 저희가 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알리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저희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뭐 다른 또 추가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특별히 또 저희 전미령 선교사님하고 줌이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단체 사진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저기 우리 한상환 장로님 사진 좀 찍어주시고 자기 얼굴을 정면으로 잘 나오게끔 해주시고 네. 강동원 선교사님은 안 된다 그랬고 강희철 교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네. 아이고 나오셨네. 지금 지난달 강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전진경 교수님과 같이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이렇게 수사됐고 자 지금 다 우리 강희철 교수님 안 나왔는데 그럼 우선 하나 찍으세요. 네,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 나오셨네. 한칸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은 흘러가기는 같아요. 근데 지금 헤어지기가 저는 아쉬워 갖고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제가 그냥 저 원래 기생충학을 한 사람이라서 그냥 궁금해서 근데 마라리아 그 아주 하일리 엔데믹 에리어에 계시는데 그거를 약제 같은 거를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모기장 이런 걸로 있으신가요? 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안 걸리기 위해서 약을 모기장도 쓰고 네. 오퍼레이션 하는 거 이거 또 쓰고 그 전기에 왜 네. 끼어서 죽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쓰고 네. 있고 그래요.
예방약을 쓰시는 건 아니죠? 예방약은 먹지는 않고 네. 스프레이해서 그 죽이는 거 하고 모기장 쓰고 그러고 있어요. 네, 아까 그것도 그 피 오줌 나오는 그 아이인가요? 청년인가요? 네, 얘기하신 그 주열흡충 네, 네. 비라지아라는 것도 거기 많이 있나요? 여기 꽤 있더라고요. 특별히 잠비아에 강이 좀 몇 개가 있거든요. 뭐 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깊고 큰 강이 아니라 그냥 샛강 이런 건데 애들이 워낙 물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헤엄치고 그러는데 보면 거기서 헤엄친 애들 몇 명이 피오줌을 같이 싸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대변에서도 피가 나오고 그러면 프라지칸타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네. 프라지칸타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네. 그 약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그래도 그 중요한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병원에 보내면 외모가 워낙 애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사립병원에서 그런 애들이 병원에 오면 부자들이 자기네 병원에 안 온다 냄새 난다 해갖고 그냥 빨리 보내려고 제대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보내곤 해가지고 저희 마음이 좀 아팠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그렇군요. 무이천 진료 가면 오줌을 그래서 피오줌 싼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혹시 다음에 올 때 있을 수 있으니까 피오줌 싸면 좀 받아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받아갖고 가져오라고.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피오줌을 많이 싸갖고 와요. 그게 꽤 많은 케이스. 네, 많은 케이스가 있는가 봅니다. 전 탄자니아에서 그런 일을 그 이제 빅토리아 레이크 옆에서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관리 사업 같은 거. 근데 하여튼 아프리카 전역에 이제 많이 있는 그런 병이니까 기생충 병이죠. 네. 그런데 거기도 많이 있군요. 제가 이제 현지에 계신 분한테 직접 잘 들어보진 못해가지고 교과서에서만 이제 많이 사실 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언제 뭐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또 저희가 경험한 거로는 뿌치플라이라고 우기 때 네. 빨래를 해서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마당에 걸어 놓으면 거기 파리가 알을 낳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입으면 알이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막 튀어 올라오고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근데 미국 그 침례교단에서는 그런 것까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미리 다 교육을 시켜서 나간대요. 근데 한국 분들이 뭐 짤 때는 손을 이렇게 갖고 여드름을 짜더라도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미국 그 선교사들이 교육받은 거로는 그렇게 짜지 말고 이렇게 벌리라고 그렇게 이렇게 벌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벌려야지 그 속에 있던 구더기. 바세린을 발라서 그다음에 부드럽게 옆으로 벌려준 가운데 그 속에서 이제 구더기 때로는 구더기가 작으면 나오는 거고. 크면은 진짜 낚싯바늘에 낄 만한 그런 큰 구더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했는데 맨 처음엔 그게 뿌치플라이 그 병인지 모르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네. 하도 피어올라 짜볼까 해서 많이 짰는데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아니면 한국분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모르고 밖에다가 옷을 빨아서 널어놨는 걸 다시 입으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구더기증이군요. 그 특별히 이제 인체나 동물의 이제 피부 밑에 이렇게 기생하는 거. 저희는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교과서에서나 보지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 열대병 중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뭐 실제로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뭐 그거를 실제 본 경험은 뭐 별로 없는데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피에도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어떻게 그 아마 베드 시트를 우리가 데리지 않고 써서 그랬는데 여기에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 저는 이제 저는 나쁜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저 데려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게 구더기가 속에서 커지니까
아프고 구더기가 그 속에서 움직일 때는 막 너무 자지러지게 아프고 구더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좀 덜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에서 구더기 2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네. 구멍이 더 크더라고요. 그거 한참 좀 아팠어요. 그래서 구더기 나온 다음에 제가 병원을 갔더니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그냥 항생제만 주더라고요. 그 이제 나온 부위 염증 생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처음 오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절대로 우기 때 바깥에다가 빨래를 널지 마라. 빨래를 널 경우는 다리미질을 한 다음에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특이한 증상. 이 망고 플라이라고 이제 애플 망고에 주로 이제 있다가 사람한테 옮겨지는 망고 플라이입니다. 네. 뭐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하여튼 네, 그런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잘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전민호 선생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는요. 그 간호대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임상의학 다 똑같이 3년제라고 네. 그랬죠. 네. 거기 커리큘럼을 저희가 알 수 있는지 하고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이나 어떤 그 교수님이나 그래서 강의를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녹화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런 서브젝트를 필요한 서브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거를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영어로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면 강의를 그걸로 일단 듣고 또 줌으로 연결해서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학생들을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장님하고 상의한 후에 컴필럼 보내드리고 지난번에 그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초점 게스트 렉처러들은 그 의료협회나 간호협회에다가 퀄리파이 됐다는 거를 내서 템포럴 퍼밋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아직도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경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 교수를 했던 분 그리고 아니면 하고 있는 분 기초의학이고 임상이고 마찬가지로 간호대도 또 마찬가지로 기초하고 임상 여러 가지로 있으실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서류 뭐 무슨 뭐 교수를 학교에서 보증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미리 해놨다가 적절한 시기에 강의록을 해서 보내고 그거를 학생들이 우선 거기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듣고 그때에 따라서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연결해서 지금같이 시간을 맞추시면은 얼마든지 강의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한번 제안해 봅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연락을 수시로 이제 카톡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대답을 하고 또 저희가 또 매번 이번에도 하고 하니까 나눠서 도와드릴 것들을 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전수 교수님은 미생물학, 미생물학 전공하시는데 실제로 저기 아프리카에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명성 그 기도의과대학에 강의를 매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작년에는 못 가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는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신 게 있나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했던 강의를 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네. 네, 이제는 저기 명성의대는
그 2019년 까지. 부터는 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총 3번인가 4번 이렇게 4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 해도 좋을 뻔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세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아마 강의를 그래서 좀 외국에서들 많이 그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영성의대만 해도 대부분 다 USMLE 시험을 보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강의를 좀 하는 편이었고요. 학생들도 영어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잠비아야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영어권이죠. 그러니까는 아마 문제가 훨씬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영어 준비를 못하면 굉장히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과목을 정하고 챕터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시도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지금 몇 분이 하여튼 그게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대상이 한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여러 외국에 세워지는 기독 대학 의과대학이나 간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강의록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거를 보내서 그쪽에서 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간을 갖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습을 해야 되고 직접 핸드온을 보여줘야 될 때는 직접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티칭 스타일을 갖다가 우리가 다 갖고 최소한으로 어떤 최대 효과를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구축해 나가면 여러 대학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있고요. 현재 이미 세워져 있는 대학도 뭐 특강 형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나라의 이제 의과대학 또는 간호대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하나하나 구축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유명한 의사들도 그동안에 다닌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아마 똑같이 우리가 잘 섭외를 하면 똑같은 형식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옛날에는 무조건 다 현재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하면서 이에 대한 더 강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조금 필요한 것이 뭔지를 좀 챙겨주시고 저희가 한번 의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전기도 안 나가고 인터넷 사정도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고 전기도 안 나가고 인터넷 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기도 자주 나가고 인터넷도 자주 끊기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도 안 나가고 인터넷도 안 끊기고 지금 몇 시간 동안 한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끝낼까요? 네. 예. 어떻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우리 채집의 우리 전임 회장님이 잠깐 해주시고 네. 우리 제일 위이십니다 오늘. 우리 채집의 네. 살아계셔서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모자라고 죄 많고 부족하고 욕심 많지만 항상 저희를 이렇게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저희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멘. 이 저녁 모여서 저희 또 전민영 선교사님 네 분 모시고 좋은 간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 향한 마음 더욱더욱 불타고 한 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자, 많으셨습니다. 서민호 선교사님 또 자주 뵙겠습니다. 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들어오시고 우리 신전수 교수님, 홍수재 교수님, 영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강희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지배 회장님 감사합니다. 한상환 장관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허일봉 선교사님 말씀도 좀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못 들었어. 네, 많이 저희 저 선교사님을 많이 도와주시는데 뭐 영적으로 많이 또 힘이 되시고 그죠? 정말 또 힘도 되시고 많은 걸 좀 사진에서는 많이 뵀는데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셔갖고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맞도록 하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종료.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